기다리던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는 올랐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제 나왔던 물가지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시장은 굉장히 크게 환호를 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0.3%, 나스닥은 1%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가의 흐름도 보면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주식들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테슬라가 4%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징적인 것은 항공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아마존에서 대졸 신입사원들의 입사 시기를 미뤘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5월달에 입사할 예정이었던 대졸자들한테 입사 시기를 미뤘다. 근데 아무리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아마존 같은 회사가 대졸 신입자들한테 입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뉴스는 모더나가 mRNA 백신이 암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mRNA 기반으로 암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니까 암 재발 확률이 44%까지 낮춰잡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요? 주가는 20%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 항공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제트블루가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제트블루가 이번 달에 수요가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다 기대감이 컸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항공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주식시장은 상승했다가 그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했지만 금리는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bp나 하락했고요. 10년물 금리는 11bp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뱅가드 그룹에서는 내년이 정말 채권한테는 너무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계속 채권, 예금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점검해 보면 내년은 어차피 글로벌 경기 침체 아니냐. 2022년에는 안 좋았지만 2023년에는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채의 변동성도 줄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것도 역시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은 전 세계의 채권의 가치는 약 70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가치가 2022년에 이런 식으로 빠져서 56조 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60조 달러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급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 정말 안 좋은 한 해였거든요. 세상에 채권인데 가치가 10% 이상 하락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고등급 회사채, 안 망하는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정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리 시장뿐만 아니라 환율 시장에서도 뚜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1% 하락했고요. 유로화도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엔화도 1.6%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즉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유가는 3.3% 상승했고요. 75불 정도 수준입니다.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의 표정이 좀 안 좋죠.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원유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로 향하는 양은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원유의 양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로 가고 있는 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는 아닌데 이게 언노운 아시아로 돼 있거든요. 이거 어딘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자, 이제 물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죠. 물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물가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발표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 전 뉴스인 거죠.
지난 수개월 동안 연준은 유례없는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이게 40년 만에 너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를 이제 충분히 올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아니야 아직도 더 올려야 된다라는 비둘기와 외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의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한 것이 물가 수준이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지금 점도표가 나올 텐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에 금리를 얼마나 내리는 겁니까? 진짜 내리는 거예요?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4년, 즉 내년이 되면은 그 내년은 2024년이 될 텐데 2024년에 대한 전망치가 보시는 것처럼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4% 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 점도표가 얼마나 몰리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갈려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연준 의원들의 생각조차도 CPI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어제 발표된 CPI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1.6% 하락,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2.9% 하락하면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데 크게 기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CPI 발표 이후에 닉 티밀하우스는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내년에 금리 인상 폭을 25bp로 낮춰야 되나라는 또 한 번의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으니 이제 내년 계획에 대한 생각이 정말 복잡해졌고 내년에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을 그냥 25bp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연준 내부의 논의가 심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정말 25bp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을 제외한 경제 여러 군데서 경기 침체의 신호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사실 아마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뭐 대졸 신입생을 입사를 연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스티펠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에 따르면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제 왜 빠진 걸까요? 뭐 느낌상으로는 주가가 어제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을 거의 반납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여기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전망, 즉 내년의 리스크는 기업 실적이 둔화된다는 거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물가가 진정이 되고 그래서 금융 환경이 안정이 된다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것은 주가의 상승폭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연준의 금리 인상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기업들의 마진이 안 좋아지고 매출이 줄어서 실적이 악화될 거다라는 것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채트 GPT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100만 명의 사용자가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따져보니까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150일이 걸렸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75일이 걸렸는데 야 이거는 5일밖에 안 걸렸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구글에서 채트 GPT라고 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질문을 올려보면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효석이 누구야? 라는 질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고 있죠.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만 나는 이효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그래 아직 모르는구나. 네. 이효석은 아마도 어떤 사람이거나 기관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이호석이 누구야? 라는 질문을 했는데는 이런 대답이 안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AI가 학습을 하면서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 학습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면에 미국과 중국에서는 반도체 전쟁이 또다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돼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이 나올 텐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해서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미국은 현재 일본과 네덜란드와 반도체 수출 제재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FOMC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좀 빠져서 기운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물가지표를 본 연준 의원들이 회의를 활발하게 할 겁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고민도 필요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응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